안녕하세요. 벌써 8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구름이 있어서 이렇게 눈부시지 않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하늘을 마음껏 쳐다볼 수 있는 아주 밝은 하늘입니다. 오늘 저희가 택한 책은 장자예요. 자그마치 장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장자 그러면 뭐 너무 더 어렵게만 느껴지고 그 책이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싶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장자는 진짜 전 세계에서 정말로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노장 사상이라고 할 때 도덕경하고 같이 이 장자 이 두 책이 가장 유명한 책으로 되어 있고요. 오히려 도덕경은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이 읽히지만 장자는 그냥 너무 어렵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못 읽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오늘 고른 이 최성룡 선생님의 이 책은 정말로 강추드립니다. 그래서 이 어떤 고전을 읽으려고 할 때 실제로는 이제 너무 유명한 책이다 보니까 그 책에 대한 주석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본문도 뭐 말이 어렵고 긴데 거기에 이제 주석이 그거보다 더 하다 보니까 뭐 무슨 책 하나 고르려 그러면 다 기본적으로 막 어마무시한 벽돌책이 되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다 보면 이제 그거를 편집해서 이렇게 딱 몇 개 그 중에 유명한 문장들 이렇게 따온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 내가 그 전체를 읽었나 이 전체를 읽는 거하고 이 따옴표를 해서 몇 개만 읽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른 거라서 전체를 읽고 싶은 욕망이 항상 있는데, 항상 너무 많은 그 막 해석과 이런 걸 하다 보면 본래 그 책의 원본을 일단 읽고 그리고 나서 내가 심화를 하고 싶은데 처음에 그 너무 두꺼운 해설을 읽다가 다 중간에 집어치우게 되는 거를 누구나 경험하실 텐데요. 그거를 알고 최상용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정말 그냥 원문을 소설처럼 그냥 이렇게 쉽게 쭉 읽고 거기에 또 재미있는 한자 풀이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글자 안에 있는 그 행간에 있는 뜻이 아니라 정말 글자 안에 있는 뜻까지도 이렇게 풀어주셔서 정말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읽는데 이런 말이 있구나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거를 심화해서 들어갈 수 있어서 정말로 좋은 그런 편집 모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크게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책이 4편, 그 다음에 외편, 자편인데 내편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제 7개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이 한 200페이지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고 그냥 내가 장자를 그래도 좀 알고 싶은데 뭐 머리가 아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4편이라고 하는 그 7편 들어있는 오리지널 장자가 쓴 그 책만 읽으셔도 전체 맥락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권, 3권이라고 할 수 있는 외편과 자편은 각각 이제 15편, 11편에서 전체로는 이제 33편이지만 제1권에 있는 그 4편에 있는 7가지 이야기에 좀 더 다른 버전처럼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앞에 7편만 읽으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의외로는 장자에 대해서 나온 책들이 그 4편, 7편 중에서도 이제 한두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뽑아서 거기에 또 어떤 그 스토리를 보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본문은 어디 가고 이제 다른 것만 읽게 되는 것이 있어서 내가 정말 어떤 고전을 읽으려고 할 때 이 장자뿐만 아니라 그 오리지널 본문을 일단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심화해서 읽는 것이 저한테는 참 도움이 됐어서 여러분들한테도 이 책을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그 공자님과 그 제자들은 우리 2500년 동안 정말 이 동양에서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 거의 신하고 거의 맞먹는 존재로 추앙을 받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여기 장자에서 보면은 정말 너무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 공자님과 그 제자들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해체시키고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이게 좀 과한가 싶기도 하지만 반면에 지난 2500년 동안 사람들이 공자님을 정말 신과 같은 레벨로 존경하는 반면 이 장자가 했던 그 공자에 대한 어떤 비판도 어느 정도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기 때문에 이 책이 똑같이 2500년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님의 사상도 너무나 좋고 꼭 이제 읽어보고 하면 정말로 내가 왜 이 좋은 일을
이야기를 이제야 읽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지만, 반면에는 그게 이제 너무 엄숙주의고 도덕주의고 이렇게 정말 뭐 너무 막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고 예를 어때야 하고 의를 어때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다라고 하는 거. 뭐 당신은 이렇게 남들 다 틀렸다고 그렇게 이렇게 그 선생처럼 이렇게 꾸짖어 가면서 그렇게 하는 당신은 뭐가 그렇게 똑똑하냐 하는 그런 식의 아주 그야말로 뼈 때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내가 나름대로 내가 학교에서 공부도 좀 하고 뭐 내가 이런 건 좀 알지라고 할 때 그걸 좀 더 이게 상자 밖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어떤 이 선입견이나 그런 아상이나 이런 거에서 이거는 이래야 돼, 저거는 저래야 돼, 너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거에 파묻혀서 그 사물의 실체나 진짜 이 우주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지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담아서 장자가 이 어떤 공자의 사상과 그 내용 그리고 그거를 세상에 펼치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처음에 이렇게 보다 보면 나 장자 모를 것 같은데 싶어도 실제로 이 맨 처음에 4편 제일 앞에 1권에 해당하는 이 얇은 책을 읽다 보면 이 책이 진짜 다 여기서 나온 거구나. 우리 맨날 들었던 그 호전몽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장자가 된 건지 장자가 나비인지 뭐 헷갈리는 거, 그리고 소요유, 그리고 뭐 이렇게 무용지용, 우리가 정말 수도 없이 알고 있는 수많은 사자성어가 이 전부 다 장자에서 나온 거구나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종사 이런 것도 우리가 큰 스승을 할 때 이제 대종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런 것도 여기서 나온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말들이 여기 장자에서 됐구나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어디서부터 됐는가, 그런 오리지널을 알아가는 재미가 정말로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4편에서는 그 유명한 첫 번째 1편 소요유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소요유를 읽고 거기 소요유에 이제 주석을 쭉 보고 그리고 되게 책을 덮죠. 대부분 사람들이. 네, 이제 소요유는 아무튼 걸림없이 그 큰 새, 상상을 초월하는 한 번 날아오르면 6개월을 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새, 그리고 아주 오래 사는 그런 생명체에서 이런 매미나 하루살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큰 대자유의 세계를 알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 편의 제물로는 모든 사물이 다 같다. 그래서 이 보통 도교하고 이제 노장 사상을 도교라고 하고, 도교가 보통 뭐 신선노름하고 막 이렇게 막 도사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 노장 사상이 도교인 것인데, 이 도교하고 불교가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융합이 돼서 거의 같은 것처럼도 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불교가 오히려 중국에서 잘 뿌리를 내는 데에 큰 도움을 준 것인데, 어찌 보면 힌두교하고 불교의 어떤 개념이 비슷한 생각들이 많듯이 이 도교하고 불교의 생각도 굉장히 비슷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편에서도 모든 것이 다 같다. 뭐 좋고 나쁘고 뭐 예쁘고 아름답고 뭐 이게 그런 이분법이 세상에는 없고, 이 모든 것이 다 같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이 불교적인 사상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돼서 이 제물론도 이 노장 사상을 이해하는 가장 그 중요한 그 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생주라고 하는 것도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뭐 칼로 이렇게 그 가축을 이제 도살하는데 막 이렇게 어거지로 하면은 칼이 한 달에도 뭐 몇 개씩 그 부러지고 무뎌지고 이렇게 못 쓰게 되지만, 사실 그 결을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1년을 써도 몇 년을 써도 이 칼을 갈 일이 없다고 하는 것만큼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에도 그거를 어거지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닌 그거에 그 세상 한사에 또 어떤 만사의 어떤 일도 그렇고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일의 어떤 그 상황의 어떤 결을 잘 따라가면 모든 것이 다 그 큰 탈 없이 잘 되고 그 본질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양생주라고 합니다. 생명을 더욱 잘 보양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4편의 인간세는
이제 인간이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하다 보면 뭐든지 실용적이고 뭐 쓸모가 있어야 되고 내가 세상에 아무 쓸모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사람이 제일 견딜 수 없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의 그 어떤 의미론, 그 의미 정신과학처럼 내가 뭐 돈이 있고 없고 내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지만 그게 다 돼도 성공도 다 하고 다 해도 내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를 철저하게 파괴하면서까지도 이렇게 그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이라는 게 뭔가를 이렇게 하면서 똑같이 나무가 있어도 오히려 곧게 잘 자란 나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나무, 아주 맛있는 과실을 하는 나무는 다 쪼개지고 베어지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못생기고 제목으로도 못 쓰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나무야말로 오히려 오래오래 그 자리에서 살아남아서 사람들에게 큰 그늘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어떤 장애인 같은 사람들도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아유 뭐 잘생기고 좋은 집에 태어나서 머리가 좋아도 세상 살기 힘든데 저렇게 뭐 이렇게 몸에 장애도 많고 뭐 배운 것도 없고 얼굴도 이상하게 생기고 가진 것도 없어 보여도 오히려 그렇게 장애가 있기 때문에 군대 전쟁에 끌려나가지도 않고 부역당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래도 뭐 가엽게 여기기 때문에 적도 안 만들고 또 나라에서 어떤 구휼 같은 거를 복지 같은 거를 했을 때는 또 받아먹는 것도 있어서 그런 남들이 보기에는 배운 것도 없고 못생기고 장애까지 있어도 한 가족을 얼마든지 건사할 수가 있다. 이런 거에서도 우리가 겉으로 보는 어떤 쓸모와 실제 그 안에 있는 진짜 쓸모가 어떻게 다른가라는 거 하는 것도 이 5편에서 보여주고 있으세요. 그리고 그 노장 사상에서 말하는 것도 항상 그 고요함, 내 안에 어떤 그 집착과 욕망에 막 휘둘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면의 고요함 그리고 텅 빈 충만함 이런 것들의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 이렇게 불교 이런 오리엔탈 사상에 아무리 내가 불교 신자가 아니든 나는 도교 사상도 몰라라고 싶어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안에 이미 있는 그런 것들과 이렇게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였었구나를 알게 돼서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편은 대종사라고 해서 진짜로 참된 신인, 스승, 그래서 진인, 우리 진실하다고 할 때 그 진자를 써서 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큰 스승인데 도대체 그런 큰 스승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정말로 우리 이 책이 정말 시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교훈적인 이야기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문학적으로 이렇게 시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그런 거를 읽는 재미도 있는데 이 마음씀이 시원하기가 가을과 같고 따뜻하기가 봄과 같다라고 해서 마음씀도 이렇게 시원함과 따뜻함 그거를 또 계절의 가을과 봄과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문학적인 거를 보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7편에서는 정말로 이 만물의 제왕이 되려고 하면 남을 막 많이 죽이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 순응하고 정말로 이 대자연에 이게 함께 합일하게 되면 내 마음이 정말로 항상 당당하게 돼서 이 우주와 합일하게 된다라고 해서 스피노자 전후의 어떤 서양 철학하고 그리고 또 고대 그리스의 철학하고도 정말로 잘 맞물러 가는 것이 정말로 신기합니다. 사실 이 도교가 될 때까지는 사실 이렇게 그리스하고 별로 이렇게 이 영향이 없을 텐데 어쩜 이렇게 인도와 그리스와 또 이 도교의 사상이 이렇게 거의 비슷한 것들이 많은지 하는 것도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 외편으로 가면 실제로는 이제 이 제자들이 여러 이 사상을 이제 계속 이어가면서 거기에서 하는 어떤 열전 같은 거라서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아요. 옛날에 이런 사람이 살았었는데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어떤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뜻이다 라고 하는 어떤 교훈적인 얘기를 막 이렇게 어려운 현학적인 말을 쓰지 않고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땠었고 그래서 어땠었다라고 하는 우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4편에는 총 15편의 이야기가 있는데 각 편마다도
책에도 제목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8편은 변무, 그리고 뭐 9편은 마제, 10편은 거역, 이렇게 해서 제목이 또 있는데, 이 최성룡 선생님의 이 책이 좋은 거는 그 내용들에 또 소제목을 전부 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소제목만 이렇게 너무 현학적인 말이 이렇게 줄줄이 써있기만 하고, 그 깨알 같은 글씨로 써있으면 알 수가 없는데, 이 하나하나의 소제목이 또 다시 있기 때문에 그 소제목들만 이렇게 읽어가셔도 굉장히 이 책이 전체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를 전체 이 책에 바람을 넣으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8권 같은 경우도 어떤 그 장애인으로 태어나거나 이런 걸 또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쓸모가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이 정말 무엇이 쓸모가 있는 거고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그 막 잘생긴 나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못생겼기 때문에, 무용지용이라고 해서 못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좋다라고, 더 오래 살아남고 더 많은 사람에게 큰 그늘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거고, 정말로 이 책에서 놀라운 거는 이 공자에 대해서 아주 구석구석에서 정말로 살벌하게 이렇게 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다 이해가 되는 거는 공자 사상도 정말로 너무나 훌륭하고, 내가 이런 거를 좀 더 어렸을 때서부터 알았던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았겠다 싶지만, 한편으로는 실제로 이 지나치게 어떤 예나 인, 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사실은 다 자연은 아니다. 우리가 어떤 의리를 중시하고 뭐 예를 중시하고 이런 게 사실은 다 자기 마음의 본성을 숨기고, 내가 이렇게 예의 바르게 교양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을 위해서 막 목숨을 바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자연스럽지가 않고, 내가 진짜로 그게 자연의 원리에, 우주의 원리에 다 맞는 것이면 그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이렇게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건 거를 우리 유교 사상에서는 굉장히 최고의 성인으로 이제 하는 반면에, 여기서는 뭐 백이숙제나 이런 도척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같이 비교하면서, 실제로 명분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어떤 한 가지 생각에만 이렇게 돼서 그 신념이 아닌 것은 다 그르고 다 틀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말들이 정말 많은데, 학의 다리는 길고 오리의 다리는 짧다 그럴 때, 다리는 어때야 해 라고 생각해서 학의 다리를 잘라버린다든가 아니면 오리의 다리를 길게 만들어 버린다든가 하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옳음과 뭐 발음, 뭐 틀림, 좋음 뭐 이런 게 아니라 자연히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있어야, 그렇게 딱 존재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뭐 그 배 같은 거를 이렇게 할 때도 어떤 이 큰 박이 너무 커서 이거 아무짝에도 쓸 수 없다. 이거 박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이렇게 바가지 같은 걸로 써야 되는데 너무 커서 쓸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하니까, 참 어리석다. 왜 그거를 이렇게 바가지로만 생각하냐. 그렇게 거대한 박이라면 보트가 이렇게 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르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 빨래를 하는 어떤 직업을 하는 대대로 어떤 집안인데, 그러니까 항상 손이 부르터서 이 손을 안 부르트게 하는 어떤 지금으로 치면 연고 같은 그 기름 같은 거를 바르는 그런 기술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이 그거를 보고 그 기술을 나한테 파시오, 지금으로 치면 이제 특허를 사는 것처럼 이제 하니까, 우리가 평생 이렇게 대대로 빨래만 하면서 살았었는데 이 돈을 팔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돈을 주고 그 말을 받고 팔았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받아서 저기 이 나라를 이제 군주한테 가서 이번에 그 겨울에 물에서 싸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겨울에 물에서 싸우려면 이 병사들이 전부 다 동상에 걸려서 난리가 날 텐데, 우리는 그런 그 손이 트지 않는 그 연고를 바르게 되면 이제 우리 편이 이기게 되고 저쪽 상대방 나라는 다 손이 곱아서 그 나라 자체가 질 테니까, 그 연고 하나로 사실은 그 나라를 얻게 되는 거니까, 똑같은 그
효용이 얼마나 다른 크기로 쓸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거를 보고 요거는 요만한 가치만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당신의 머리를 키워서 이거를 좀 더 세상을 위해서 더 큰 목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당신의 능력이다. 그래서 그렇게 보려면 어떤 거를 그 안에서만 보지 말고 그 밖에서 상자 밖에서 봐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하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2500년 전에 쓴 책이 맞을까 할 정도로 지금의 어떤 이 자기 개발서나 어떤 그런 책으로 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굉장히 우리랑 너무 잘 와닿는데 이게 2500년 전에도 사람들은 다 똑같은 걸로 고민하고 이랬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나만 뭐 올바른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쁜 도둑놈이고 저런 악한 놈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 도둑에도 다 도가 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곳에 있는 거라서 굉장히 재미있는데 이 도둑의 도 같은 경우도 보시면 도둑에게도 도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가장 앞장서서 침입하는 게 용기고 가장 뒤에 나오는 게 의리고 또 성공할지 못할지 계산을 하는 게 지식이고 또 훔친 거를 고르게 나누는 것이 어짐이고 그리고 어디 있는지 어디 재물이 감추어졌는지 알아맞히는 게 성인의 경지고 이렇게 5가지 덕목이 있어야만 큰 도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이게 굉장히 이렇게 우스운 그런 희화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어리석다고 느끼는 사람보다도 다 나보다 더 큰 어떤 지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보다 어떤 사람보다 더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나만 아는 어리석음인지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정자들은 나라를 어떻게 다루어야지만 백성들이 천하로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해서 어찌 보면 지금으로 치면 작은 정부처럼 나라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하면 그게 굉장히 사람들을 찰찰하게 잘 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바보로 만들거나 그 사람들의 삶을 제약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한다고 어떤 정책 같은 거를 계속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사람들의 삶을 궁극적으로는 피폐하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게 보통 어느 시대, 어느 나라 동서고금에 다 이제 엘리트라고 하는 소위 내가 좀 지식이냐, 저 무지한 사람들보다 난 많이 배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의로 이렇게 좋은 뜻으로 요렇게 내가 훌륭한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계책을 하면 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유토피아에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얼마나 인류 역사에서 끔찍한 결과를 내는가를 이렇게 여기서도 수없이 얘기하면서 무의로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 내가 무언가를 자꾸 하는 거를 이제 무의라는 말을 도장사상에서 많이 하는데 이 무의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면서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저기 그냥 초원에 누워가지고 풀 뜯어먹고 그냥 사는 게 술이나 먹고 뭐 흥청망청 이렇게 하는 게 도가사상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무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열심히 사는 상황인 거고요. 이 노장 상황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이 노장 세상을 잘못 이해한 거고 끊임없이 무엇을 하지만 내가 그거를 어떤 영어 표현으로는 매니퓰레이션에서 내가 요거를 조작하면서 요러면 좋을 거야, 저러면 나쁠 거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잘 읽고 그 하나하나 이게 직원이면 직원, 뭐 백성이면 백성, 어떤 구성원이면 구성원, 어떤 상황이면 상황, 그 상황이 지금 어떤 결로 나아가고 있는지, 어떤 지금 기세가 되는지, 저 사람 한 사람의 본성에는 무엇이 어울리는지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그리고 그 상황이 그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모멘텀을 잘 이해하고 그 모멘텀이 가는 거를 그대로 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노장사상이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랑은 너무너무나 다른 거라는 거를 잘 이해하는 것이 노장사상이 더욱더 이게 진짜 이런 거였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노장사상이 그렇게 뭐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캐싸라 캐싸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세상을 그 주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적극적인 마음과 또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지만 분별 없는 마음. 예. 진짜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 마지막 궁극은 분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옳고 저거는 그르고 너는 예쁘고 쟤는 밉고 이거는 귀한 것이고 저거는 천한 것이고 이런 것들의 분별이 없어지는 거. 내가 상을 타면 기쁘고 상에서 지면 나쁘고 이런 그 분별이 없어지는 순간 모든 그야말로 열반에 이를 수 있고 어떤 궁극의 경지에 이른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뭐 싸우지도 말고 뭐 얻지도 말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 바가바드기타에서도 제일 유명한 말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 결과는 어떻게 되더라도 그것은 어찌 보면 신의 뜻이기도 하고 자연의 법칙이기도 한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노장사상의 제일 큰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하도 뭐 무의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그냥 노장사상은 저기 신선노름 하면서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진짜 아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 스피노자 이후에 모든 그 철학에서도 얘기하듯이 내 안에 모든 우주가 들어있고 내가 이 하늘과 자연과 합일해 있는 그 자체를 우리가 가장 도에 이르는 것이고 도를 알아가는 거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장자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는 이걸 이렇게 막 이렇게 재미없는 말로 써놓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재밌게 누구누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말이야 어쨌는데 그래서 그게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에피소드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 33편 자체가 이렇게 다 소제목으로 되어 있지만 그 소제목 안에 이 선생님이 이 역자께서 이거를 다시 또 아주 더 소제목으로 다시 해줘서 그 해당 소제목만 이렇게 읽으셔도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에피소드들을 읽으시면 아주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역자가 써주신 장자를 소설처럼 읽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이렇게 엮으셨다고 하는 그 서문이 이 책을 읽다 보면 진짜 이렇게 정말 장자라는 책이 막 고리타분하고 막 어려운 한자가 아니고 이렇게 재미있는 오화집처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약간 또 우리 제자백가 우리 도가니 법가니 여러 가지 묵자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또 그 끔찍한 그 벽돌책들을 읽을 용기는 안 나고 이런 거에서 이 책의 그 좌편의 끝에 가면 그 맨 마지막에 그 묵자는 어떠한지 또 법가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돼 있는데 거기서도 사실 굉장히 그 각 사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묵자가 어떻대 그러면 묵자는 동양의 예수고 만민 평등하고 막 이런 것만 이렇게 생각해서 또 하다 보면 그거를 이제 어떤 한쪽만 보는 거라서 이게 어찌 보면 그 옛날 원시 공산주의 사회 같은 건데 그렇게 공산주의 같이 하다 보니까 마치 스파르타랑 거의 비슷하게 좋은 옷도 입으면 안 되고 험한 옷만 입어야 되고 기뻐해서도 안 되고 슬퍼해서도 안 되고 하니까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체의 이런 오욕칠정의 본성하고 또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좋긴 한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강요를 하면 사람들이 도저히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묵자 같은 경우도 200년에서 그냥 끝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사상 자체가 다 장점이 있고 다 현명한 생각으로 어떤 깨달음에서 이러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만들었지만 그런 그 어떤 사상이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또 나올 수밖에 없던 부작용들도 미리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생각이 설사 아무리 좋은 생각과 사상이고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강제한다는 게 우리 생명체인 인간에게 얼마나 본성에 그르치는지 그래서 그 본성에 그르치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따르는 것 같다가도 결국은 거기서 이제 대폭발처럼 거기서 다 뛰쳐나갈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자기를 파괴하면서까지도 그거를 더 이상 따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노장사상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2500년을 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은 뭘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되게 이렇게 잘 지켜보고 너가 할 도리를 다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진석 교수님 유튜브도 이 좋은 강의로 이렇게 시리즈별로 잘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정말로 옛날에는 이런 그 옛 고전을 읽는다는 게 너무 현학적인 말로만 쓰여 있어서 도대체 이거를 공부를 가르쳐 주시려고 쓴 책인지 너 따위는 이런 거 보지 말라고 진짜 이렇게 내치는 책인지 모를 정도였었는데 최근에는 정말로 이렇게 친절하고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책들도 많고 또 유튜브에 좋은 강의도 많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최진석 교수님이 이렇게 장자에 대해서 이렇게 몇십 편 강의를 해주신 것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최상용 님께서 이 책을 보면서 그 한자를 풀이해 주신 것도 이 맨 끝에 핵심 사상을 한번 사자성어를 해주기도 하면서 그 한자 자체를 풀이해 주셔서 이 행간의 뜻을 넘어 글자 안에 있는 뜻까지 알게 되는 놀라움이 있어서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인간다움, 우리가 도라는 게 뭐 이렇게 대단히 하늘 보고 뭐 이렇게 엄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내가 무엇인가, 또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저 사람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사람 하나하나, 그 상황 하나하나를 있는 그대로 고요하게 내려다보면서 그 고요하게 있다 보면 그 현상이 그대로 드러난다. 우리 그 불교에서도 해인, 그래서 바다가 그대로 도장 찍히는 듯이 이렇게 그대로 보이는 그 고요함 그 자체에서 우리가 그 사람도, 나 자신도,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모든 것을 잘 알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긴다는 것을 이렇게 2500년 전에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애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장자를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 장자를 이렇게 어렵지 않게 잘 풀어쓴 책이 있으니까 이 책을 그냥 이렇게 슥슥 책에 바람 넣듯이 그렇게 읽어보시면 또 언젠가 이 책이 또 기억나는 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 행복 호르몬 책으로 재미있게 다시 만나겠습니다. 꽃들이 만발해 있으니까 꼭 많은 꽃들 많이 즐기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은 헛소리죠? 진짜 핵심 멤버 보면 돼요. 잠시 일단 5분 쉬고 다시 할게요. 장자 들어는 봤나요? 그 옛날에 생활날 시간. 너무 할아버지 같은 이름이지? 힘이 세가지고 제가